베이스볼 가볼까요?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투데이스 베이스볼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는 2025 KBO 프로야구 시범 경기 순위를 좀 알아보고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부터 흥행을 됐다. 어렵다든 2연패 기아라면 가능해. 전문가들 예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막전 선발 기아는 내일입니다. 내일 선수 인터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재현이만의 자신감 좋아. 박재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도하라 V13 2025 신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홈 개막전 20일 박신혜, 23일 김길리가 시구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경기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5 KBO 프로야구 시범 경기 순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러스트가 이쁘죠. 일러스트 제가 만든 겁니다. 자, 1위가 KT였습니다. 1위가 KT 7경기에서 6승 1패 승률이 좋아. 8할 5분 7리 좋습니다. 계속 3연속. 그 다음에 한화가 8경기에 했는데 5승 2패 승률이 7할 1푼 4리가 되겠죠. 기아가 이제 8게임에서 4승 2패 4승이 연승이었다라는 또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6할 6푼 7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키움, LG, 두산, SSG, 삼성, 롯데, NC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범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요, 저는 경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시범 경기에서 우리 그 신인 선수들한테 이제 백업 선수들한테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뎁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좀 KT와 한화가 이제 신장과 더불어서 좋은 선수들 진짜 선발 투수로 하면 막강이죠. 막강. 우리 진짜 기아도 하나한테 비벼볼 정도는 되겠지만은 하나보다 월등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선발 투수는 짱짱한다. 뒤에 야수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는가. 그러자라도 신구장까지 내서 올해 가을 야구 가야 되는데 가을 야구 못 가면 김승현 회장한테 빠따 한 대씩. 자, 프로야구 시범 경기부터 흥행을 했었습니다. 평균 관중 역대 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국 야구위원회 18일까지 42개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당 평균 관중이 7,600명. 대단합니다. 지난해 9일에 시범 경기 최초로 하루 7만 명이 넘게 입장했습니다. 역대 시범 경기 1일 최다 관중 기록도 경신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근데 54%가 증가했어요. 옛날에 진짜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범 경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시범 경기부터 10,000원 관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구의 지금 인기는 정말 실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어렵다는 2연패 기아라면 가능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고 타선의 불펜 필승조 좋아. 대학마루는 LG, 삼성, KT를 꼽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과연 올해 우승할 수 있는지.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뭐 극강을 넘어 특강이다.
할 말 있겠습니까? 이순철인데, 그죠? 우리 이순철 위원이 특강이랍니다. 네, 특강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건 없다고 보고요. 기아의 약점을 그나마 찾아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나마 없는데,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렵게 그나마 찾아보라고 하면 실책 개수다. 근데 공격으로 상대가 된다. 그죠? 지난해 유일하게 팀 타율 3할 정민철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공격 라인업. 그죠? 아니 너 봐, 김도영이 실책하면 어떻게 돼? 그냥 홈런 때리잖아. 이제 패트릭 위스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다. 근데 위스덤의 이제 그 감히 예견을 해보는데요. 위스덤은 아마 잘해줄 것이다. 한 달 정도 좀 헤매는 것 같다가도 바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영우가 그렇게 원했던 6번 자리로 이제 최영우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러니까 즉 최영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1차 선발은 이제 개막전 선발, 기아 내일 첫 단추 잘 끼우겠다라고 우리 내일, 진짜 내일 마우스피스 아직까지 끼고 있는데 조금 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안 예뻐졌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30분간 또 기아TV 가면은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시고요. 정말 기쁘다. 기아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어 영광이랍니다. 올해 시즌의 첫 단추를 잘 깨고 우리 팀이 이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아의 선발진 내일 내일 올러, 양현종, 윤영철, 그 다음에 이제 김도현이 됐는데, 지금 1차전에는 내일이 나오고 아마 그 2차전은 양현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현종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중 첫 경기에 이제 올러가 올라올 것 같죠. 내일과 올러를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면 양현종이 그 주중 첫 주에 그 선발 투수가 되면 일요일에 또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 다음에 양현종을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미디어데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다들 선발 투수 발표를 하더라고요. 국내 선수가 없어. 참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상에 의해서 경기 수지가 좌지우지된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돼버렸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한국 시리즈, 그때 만원 관중의 함성과 환호를 충분히 보고 느꼈다. 최고의 무대에서 공을 던졌고 그 현장에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됐다. 개막전을 한국 시리즈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경기를 치른 덕에 어떤 상황이든 늘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됐다. 다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어렵고 나 자신을 너무 압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기 위해서 그는 지난해 많은 걸 배웠고 그걸 올해 잘 활용하고 싶다. 더 좋은 투수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일이 이렇게 한 시즌 풀타임으로 한 팀에서 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라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아마 다가온 것은 아니겠는가. 물론 MLB에 그 노크를 했습니다만 MLB에서 초이스를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초이스를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내일은 중간 개투라든지 이런 것들로 MLB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내일은 선발 투수를 갖다가 해보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아로 컴백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풀타임 시즌 선발로서의 경험 다시 한번 싹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싶어서 다시 또 기아로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최정 5개만 더 넘기면 500 홈런. 양현종 사상 첫 11시즌 연속 100K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최정 부상당했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햄스트링이 와가지고 3월 말에 또 정기검진을 하고 나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500홈런 5개니까 500홈런은 좀 넘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안에 지금 부상이 좀 문제입니다. 최정 기념비적인 500홈런. 지난 시즌에 삼성 이승엽 선수가 이제 갖고 있었던 467개 홈런 기록이 이제 그걸 갖다가 통산 495 홈런. 그죠? 지금까지는 이제 최다 홈런을 삼성 이승엽이 갖고 있었는데 500 홈런까지 5개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2006 시즌부터 19 시즌 동안 연속 2자릿수 홈런, 2016 시즌부터 9시즌 연속 20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통산 득점에서도 1위 1461개, 최초의 1500 득점 달성도 유력하답니다. 자, 박혜민이 이제 최초 12시즌 연속 20도루 지난 시즌 43도루로 11시즌 연속 20도루를 기록을 했는데 정근우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올 시즌에 20도루 이상을 기록하는 역대 최초로 12시즌 연속 20개 도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오승환 최고령 승리 투수 및 홀드였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어머니와 작곡하셨습니다. 뭔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난 시리즈 최고령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최고령 승리 투수 홀드에 도전을 했어요. 1980년대 7월 15일생 21현재 42세 8개월 5일인 오승환 선수 올 시즌 막판에 9월 8일 이후에 등판해 승리 투수가 될 경우에 2009년 최고령 승리 투수인 송진우 43세 1개월 23일을 16년 만에 갱신하게 된다. 이게 진짜 40이 넘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오승환과 최영우를 보면 이제는 그죠? 보다도 그나마 좀 체력들 좋아졌다. 이런 선수고 관리를 그만큼 잘했다. 라는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용규가 역대 6번째 400도루. 지금까지는 이제 전준호, 저 히어로즈 549개, 이종범 510개. 근데 문제는 뭐냐? 이종범 같은 경기수도 적었고, 경기수도 적었고, 도대체 이 선수는 짧았고, 또 중간에 일본도 갔고, 근데 510개. 이대형이 이제 505개였고요. 정수근이 474개, 박혜민이 411개. 이렇게 해서 단 5명인데 396도를 기록한 이용규가 4개가 더하면 전설의 대도 대열에 합류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현종이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아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지난해 129탈삼진을 잡아서 장원준과 이강철이 갖고 있었던 10시즌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동률을 했어요. 역대 공동 1위입니다. 올 시즌에 100개 이상 삼진을 다면 KBO 리그 최초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 달성 선수로 이제 등극을 하고요. 11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를 기록을 하게 되면 역대 두 번째 12시즌 연속 투구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인터뷰에서 자기는 탈삼진 이것보다는 이닝 히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닝 히터까지 올해 내년도 분명하게
내년도 분명히 그라운드에 있을 선수니까요. 로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KBO 이거 최장 기록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6번째 시즌. 그죠? 로하스가 가장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는 길게 시즌에 KBO 시즌에 남아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 선수 통산 기록 1위고요. 홈런 부분 164개. 1위 우즈하고 10개 차이. 우즈가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즈도 참 우리나라에서 잘해서 MLB까지가 어느 정도 또 이름을 좀 날리기도 했고 그랬죠. 그러면서 외국 또 MLB 선수들이 우주의 컴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KBO 리그가 무시할 리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의 그때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산 타점은 521개로 이 부분 1위 데이비스 하나의 데이비스가 70개의 격차를 갖고 있고 통산 득점과 안타 부분도 역대 외국인 선수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로하스처럼 한 6년 이상, 5년 이상 하면은 저는 그래요. 5년 이상 하면은 외국인 등록 선수를 좀 말소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3년, 뭐 5년까지 3년이 안 된다면 5년 정도 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역대 세 번째 감독 찬승 누구냐면은 이제 하나의 김경문 감독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김웅용, 김성근에 의해서 이제 단 2명만 그 천승에 도달한 감독인데 김경문 감독이 이 부분에 도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산 김경문 감독의 통산 938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천승하려면은 올해 하나가 62승이 필요하다. 하나가 62승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죠? 이것도 궁금함을 62승 정도 하면은 순위가 4위 정도, 4위에서 3위, 많이 보면 3위 정도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하나가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감독 천성 알려줘야 할 텐데. 자, 박재현이만의 자신감 좋아. 나 박재현 너무 좋아. 여러분 나 박재현 좋아요. 박재현이 너무 좋아요. 이범호 감독은 애당초 눈여겨보긴 했지만 1군에서 쓸 생각이 전혀 안 했답니다. 박재현 근데 마무리 캠프하고 2군 스프링 캠프 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취월장을 했다. 15일 광주 삼성 라이언스의 차승준 머리 날아온 그거 날아온 공을 받았잖아. 그죠? 차승준 머리는 타구를 잡았잖아. 그러면서 저 성장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표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뭐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감용 퓨처스 감독이 물건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도영급의 스피드가 빨라요. 오늘 그 김도영도 이제 승리 공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부스를 만들어서 발 빠른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 달리기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우더라고요. 세차해주겠다는 공약은 엊그저께 세차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제가 봤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올러하고 내일 참 그 세차 잘하더라고요. 급성장한 외야 수비력, 제법 괜찮은 컨택 능력을 전부 확인했다. 전형적인 발발이 외야수로 성장 가능하다는 평가다. 고종과 똑같은 외모는 더. 우리의 기아 타이거즈, 즉 타이거즈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거즈 상. 타이거즈의 얼굴.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김상현이 타이거즈의 얼굴이죠. 타이거즈의 얼굴상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치는 사람입니다. 또 보면은 이범호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박재현이 가세를 했습니다. 또 그 중간에 또 누구 있어? 나지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정욱하고 닮은 외모. 그 다음에 이창진이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개막 엔트리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개막전 2경기에는 투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선발 투수, 중간 투수들은 이제
28일 라인업에 늘겠지만은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3명 선수 정도는 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슬쩍 개막전에 뺐다가 선수 투수조들은 몇 명 좀 뺐다가 아마 이 선수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자, 김도영은 18일 시범 경기 SSG 랜더스전의 강설 취소는 재현이 형들이 너무 좋게 본다. 재현이의 타격 주루가 재밌답니다. 수비도 재밌고 멘탈도 좋게 봤다. 재현이만의 자신감이 보인다. 김도영이 그랬다고 합니다. 또 김도영이 박재현에게 주목한 건 타격 재능이랍니다. 규격의 선수가 주목한 게 타격 재능이랍니다. 신인치고 성구환이 좋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타격에서도 장점을 봤다. 성구환이 되는 신인은 잘 없다. 그렇죠. 실제 박재현은 10경기에서 16타석을 소화하면서 삼진을 단 한 번밖에 안 당했다. 중요한 거죠. 16타석 들어왔어. 신인이 그것도 얼만도 한데 삼진을 안 당했다. 한 번밖에.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아직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주루 센스라든지 수비 센스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이 박재현 선수가 이제 인천 출신이잖아요. 인터뷰한 걸 봤어요.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김상현 선수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선수가 인천에서 그 트레이닝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코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초창한 게 이제 그 드래프트 할 때 키가 176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한 4cm가 커서 180이랍니다. 아직도 키가 크는 친구입니다. 아마 저 선수들이 그러니까 박재현이가 중요한 것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선발 기회. 중간중간에 교체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 배찬승이를 신인왕 후보로 점찍고 있고 그다음에 정현우 키우면 이런 선수를 신인왕 선수로 많이 보고들이 있던데 박재현이가 그런 것을 깬다면은 분명히 저는 타자에서 오래간만에 이 박재현이가 신인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뭐다? 팀 내 경쟁력을 뚫어라. 압도하라 보십시오. 2025년 신인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명의 선수입니다. 1라운드 이제 아시다시피 김태형은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투수 같은 경우는 조금 푹 담가놨다가 저는 그래요. 신인 선수가 바로 치고 올라와서 바로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경기 수도 다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올렸다가 어찌 보면은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체력적인 저하도 오고 이러면 선수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에서 몸 만들면서 자기 구질도 연마해 가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후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계 때 살짝 써가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배찬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키움 같은 경우는 정현우 바로 쓸 것 같아요. 그런 선수로 썼다가 과연 이제 물론 이제 도박이죠. 전 도박이라고 봐요. 신인 선수를 쓴다라는 건 그만큼 해주면 좋은데 그만큼 해주지 못했을 때 이 선수가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건 분명히 한번 구단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호민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전체 15번에서 15번째로 됐는데 좀 못 봤어요. 전주고 출신인데 박재현이 역시 인천고 출신. 저는 양수호 선수도 좀 보고 싶어요. 양수호 선수. 이 양수호도 RPM이 좋다고 좀 지저분한 오른쪽 김정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주고 출신이고 5라운드에서는 김정혁 역시 투수고요. 그
그 다음에 6라운드에서 최건희. 유일하게 이제 기아에서는 대학 출신이죠. 최건희 선수. 7라운드에 나연우, 그 다음에 8라운드 임다원, 9라운드 엄준현, 10라운드에서 이성원, 그 다음에 11라운드에서 박헌이 나왔습니다. 박헌은 옛날에 기아에서 뛰었던 선수가 아버지이기도 한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기아 홈 개막전 22일, 여기가 잘못됐구나. 박신혜 23일, 김길리 시구됐다고 그래요. 박신혜, 김길리. 김길리가 어때 쇼트랙에서 김도영 홈런 그것을 갖다가 해서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22일 랜디시네가 이제 14일 날 그 22일 날 개막전에서 시구를 합니다. 그죠? 야, 참 둘 다 멋진. 그리고 제가 그 박신혜가 나와서 이렇게 던졌을 때는 승리를 했어. 승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멋진 그런 개막전 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 프로야구 팀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승리의 즉 그 엠블렘으로 우승 엠블렘으로 유일하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팀이 기아 타이거즈죠. 근데 이제 올해 하나를 더 따면은 13시가 되죠. 그래서 13시 이벤트를 개막전에 한다고 그러니까 13시는 어떻게 돼요? V가 되죠. 그런 또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13시가 된다잖아. 20일 개막전에서 우승 반지 전달식, 우승 엠블렘 제막식을 잇따라 연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야, 진짜로 아주 이벤트도 잘합니다. 기아 이벤트도 잘해.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경기 일정을 보면은 23일 챔피언스 빌딩, 25일부터 역시 27일까지 광주에서 있고요. 28일날 대전 가서 대전 가서 볼파크에서 또 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월달에 1일에서 3일 챔피언스 빌딩, 챔피언스 필드에서 광주에서 홈 경기하고, 그 다음에 4일 6일 이제 잠실, 다시 사직으로 넘어가고요. 인천으로 넘어가고 다시 왔다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경기를 아빠는 잘하는 5월달 이렇게 되고요. 재밌는 경기들이 홈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올해도 어느 정도의 그런 관중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8월달 마지막에 이제 그죠? 30일까지 수원 KT파크, 이제는 이때는 이제 어웨이 경기들을 많이 하면서 다시 홈 돌아서 한번 하고, 7월 11일부터 16일까지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쩐다 TV 필 PD가 진행했던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